Apple's devices are lasting longer, making AI strategy even more critical. 애플의 기기들이 더 오래 지속 사용되면서 AI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기기들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전략은 AI와 소프트웨어가 애플의 사업에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전 프로를 위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진행 중이며 iOS 19는 이미 개발 중입니다. 회사가 메타와의 AI 계약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이유와 애플페이 레이터의 소멸에 대한 추진력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애플은 제품의 하드웨어와 산업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많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외관, 더 강력한 카메라 추가, 멋진 신소재 사용 등을 통해 기기를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애플의 하드웨어 혁신 속도는 둔화되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에는 새로운 티타늄 케이스가 있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은 4년 전의 아이폰 12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출시되는 애플워치 울트라는 원래 모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워치 모델들도 2018년에 출시된 시리즈 4와 여전히 유사합니다. 현재 맥북 프로는 2021년과 동일한 기본 폼 팩터를 가지고 있으며 2025년 또는 2026년까지는 새로운 디자인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맥북 에어는 2022년에 재설계되었으며 향후 변경 사항도 몇 년 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초슬림한 디자인으로 인상적인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일반 소비자들이 새로운 모델로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악화되는 트레이드인 거래에 직면해 있거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은 이제 가능한 한 내구성이 뛰어난 기기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제조 기술, 소프트웨어 지원, 수리 서비스가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2017년에 출시된 제품도 현재 애플의 운영체제를 여전히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구성에 대한 약속은 사람들이 애플의 기기를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애플이 계획적 진부화에 관여한다고 비판하는 비평가들의 의견에 반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로 인해 애플은 성장 엔진의 신뢰성이 낮아졌으며 이는 최근 재무 상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6분기 중 5분기 동안 매출이 감소했으며 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애플의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에 대한 영감을 덜 주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곧 출시될 아이폰 16 라인업에는 많은 하드웨어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최신 모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선 사항은 맥과 아이패드 사용자들도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7년 전 맥도 다음 맥 운영 체제인 맥OS 시콰이어를 실행할 수 있지만 아이폰 미러링 및 게임 모드와 같은 기능은 더 최신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합니다. 시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포함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판매 급증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 기능은 2011년 아이폰 4S의 광고에서 오리지널 시리 기능이 판매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아이폰 16의 마케팅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맥 사용자들은 애플의 자체 실리콘이 탑재된 모델을 사용해야 새로운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애플의 M4 칩을 중심으로 한 맥 개편은 새로운 모델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얼마나 잘 실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애플은 서비스 수수료와 구독에 더욱 의존하여 판매를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 기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는 이 부문이 미래 수익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I 기능과 기타 소프트웨어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해당 기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애플은 결국 아이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매월 요금을 지불하는 추가 기능을 갖춘 애플 인텔리전스 플러스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애플은 자사 플랫폼에 합류하는 모든 AI 파트너의 구독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애플은 몇 년 후에 강력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드웨어 개선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실제로 AI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실리콘밸리의 모든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바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비전 프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달 초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되었을 때 맥, 아이폰, 아이패드에만 적용될 것으로 약속되었지만 비전 프로 헤드셋도 이 기능을 탑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이 기능을 기기로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업 중이지만 올해 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헤드셋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실행하기에 충분한 메모리 16기가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지정, 글쓰기 도구 오픈AI 챗봇, 새로운 시리 등의 기능은 특히 애플이 비전 프로를 업무 수행 및 컴퓨터 작업을 위한 기기로 계속해서 포지셔닝한다면 헤드셋에 적합합니다. 비전 OS가 기존 아이패드 OS 소프트웨어의 변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큰 엔지니어링 작업이 아닐 것입니다. 더 큰 도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팀이 혼합 현실 환경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여전히 확장 중인 애플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버 과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애플이 AI 기능을 최신 기기에만 제한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전 프로의 판매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시 5개월 만에 애플은 비전 프로의 매장 내 전략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3,499의 기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매장 경험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객이 데모 중에 자신의 사진, 동영상, 파노라마를 비전 프로로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그런 다음 고객은 자신의 미디어를 혼합 현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비전 프로에서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일부 쇼핑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은 현재 출시 중이며 공식 출시는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모 변경 사항으로 애플은 특정 기기 기능, 예를 들어 오피스 작업 기능이나 비디오 시청 등을 더 오래 체험해보고 싶은 사용자를 위해 새로운 더 깊이 알아보기 옵션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 변경 사항으로 애플은 기기의 기본 헤드셋 밴드를 솔로 루프에서 듀얼 루프로 변경했습니다. 사용자의 머리 뒤쪽만 감싸는 솔로 루프는 잠재 고객에게 충분히 편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기기 운영체제 개발 시작한 애플이 2025년 주요 운영체제인 iOS 19, macOS 16, iOS 12, 비전OS 3 개발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올해 소프트웨어가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다소 이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일정입니다. 애플은 이미 내년 하드웨어 제품을 개발 중이며 이에 따라 기기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능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메타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지난 일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오픈AI와 함께 메타 플랫폼스의 라마 챗봇을 옵션으로 제공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즉시 여러 소식통으로부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두 회사가 지난 3월 메타의 요청으로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애플이 오픈AI, 구글, 엔트로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보도한 후 애플은 메타의 서비스를 내장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초기 대화는 공식적인 논의로 발전하지 않았고 몇 달 동안 이에 대한 소통이 없었습니다. 애플은 또한 오픈AI, 구글, 엔트로픽이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특히 메타를 옵션으로 추가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애플이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대한 비판과 상충할 것입니다. 애플이 구글이나 엔트로픽과 거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자가 올가을 애플 인텔리전스가 출시될 때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 페이레이터의 종료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는 규제입니다. 이달 초 애플은 서비스 출시 약 1년 만에 페이레이터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 자사의 평판에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는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원동력은 규제입니다. 5월에 소비자금융 보호국 CFPB는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 서비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공업체가 신용카드 회사와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분쟁 관리, 환불 제공 및 청구서 처리 방식이 포함됩니다. 저는 애플이 이러한 증가된 규제를 다루고 싶지 않았으며 대신 이 서비스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